안녕하세요. 밥상머리TV입니다. 오늘도 심선민 작가님과 함께 그림책 육아법 3단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이제 이 3단계를 왜 이제 준비를 드렸냐면 밥상머리 TV가 아빠들을 위한 컨텐츠이잖아요. 네, 주된 타겟은 아빠들입니다. 네네네. 근데 아빠들은 아무래도 조금 명확한 좀 단계를 설명받기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. 그렇죠. 좀 네. 아무래도 논리적이고 네. 좀 더 체계적인 걸 또 좋아하시죠. 네, 네. 좀 추상적인 개념보다 조금 명확하게 각 단계별로 연령에 맞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너무 유익할 것 같습니다.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. 아이 좀 발달 단계를 이해하면서 연령별에 맞는 그림책을 한번 대충 이렇게 훑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.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그림책입니다. 보통은 이제 뭐 태교부터 물론 시작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강의를 갔는데 한 그 예비 부모님이 이제 오셨어요. 네. 아이가 지금 이제 한 34주 정도 되네. 그 아버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태교를 해서 이제 열심히 아이한테 그림책 읽어주고 있는데 저음이 좋죠? 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. 네. 아빠의 목소리로 우선은 이야기를 해준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요. 자, 그럼 아이가 이제 태어났다.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부터 쭉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. 네네. 생후 한 1개월부터 3개월 전후에는 보통 우리가 그 초점책을 보여줍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이때 이 말씀을 드릴 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세요. 이때 무슨 책이에요? 지금 아기가 이제 누워있고 옹알이 막 시작하는데 이때 책이 중요한가요? 라고 말씀하시는데 초점책을 보여준다는 의미는 아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정도로 보시면 되시고 이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. 네. 생후 이제 3개월부터 6개월 전후부터는 뭐 헝겊책이나 뭐 사운드북이나 또는 이제 책 자체가 좀 장난감 기능이 있는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. 이제 이런 책들을 통해서 뭘 아이한테 얻으려고 하는 거냐면 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재밌는 요소가 되는구나. 엄마랑 아빠랑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도록 비닐북 같은 게 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목욕하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책들도 그쵸. 있고요. 네. 뭐 사각사각 소리가 난다거나 공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생후 6개월부터 11개월 전후에는 이제 사물인지 그림책이라고 해서 왜 조그만 뭐 포켓북 또는 뭐 보드북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사자, 뭐 토끼, 뭐 귤, 뭐 인지 이것처럼 간단하게 그냥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들 아마 많이 보여주셨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하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또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시겠죠. 이제 생후 12개월 전후 이제 넘어가면서 일상생활 그림책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. 일상생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밥 먹고 목욕하고 그다음에 뭐 배변 활동하고 뭐 사람들 만나고 인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겠죠. 또 아이가 인지 발달이라던가 좀 언어 발달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. 15개월 전후로는 이제 자연 관찰 그림책을 이제 보여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때부터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. 선생님 이때 그러면 전집이 좋을까요? 단행본이 좋을까요? 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. 네. 대표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첫째 때는 엄마가 주로 그림책 육아를 했어요. 네. 제가 뒤늦게 좀 참여를 했는데 네. 많은 엄마들이 어쩔 수 없이 전집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 정보가 폰으로 아무래도 사기는 많이 좀 너무 없으니까. 좀 부담이 되고요.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것도 있고. 그때 어렸을 때는 사실은 수많은 책보다는 우리가 좀 한두 권의 책, 한 20-30권의 책으로도 아이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. 저도 참 공감하는 게 전집류가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은 있지만 그 중에서 아이가 정말 좋아서 자주 보는 책은 일부분이더라고요. 맞아요. 좀 낭비가 있지 않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. 그런데 제가 이 자연 관찰책은 하나 전집을 드리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자연 관찰책이 보통 한 60권에서 90권 정도 사이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아이들이 그 책을 볼 때 정말 좋아하는 책만 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아이의 좀 성향을 알 수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60권, 90권 되는 걸 이 아이가 다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이제 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아, 우리 아이의 성향은 좀 이런 성향이구나. 아, 우리 아이가 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책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전집도 활용을 해보시면
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생후 24개월 전후로는 이제 발인 생활 습관이 있는 그림책들을 함께 읽어주기 시작을 하고 이제 이때부터는 발인 습관을 좀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네. 이때도 그림책을 활용해서 그림책과 함께 대화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밥 먹는 습관 같은 것들 아이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배변 습관, 그다음에 뭐 목욕하는 거, 뭐 인사하는 거 이런 것들. 36개월 전후로는 좀 모험이나 이제 판타지 그림책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데 이때도 좀 성향이 나뉠 수는 있을 거예요. 뭐 성별에 따라서 아니면 뭐 내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이때도 아이를 잘 관찰하고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그림책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생후 48개월 전후로는 뭐 전래동화, 세계 명작, 그다음에 이제 글자 그림책 이런 것처럼 권성징악이 있는 그런 개념도 아이들이 좀 알 수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그런 책들도 좀 접하게 되고 학습적으로 인지가 가능한 책들도 아이들이 좀 소화가 가능하거든요. 네. 생후 60개월 전후로는 뭐 수학, 과학, 뭐 창작 그림책 등 정말 다양한 좀 지식적인 측면과 함께 또 스토리가 있는 책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을 좀 한번 보시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발달이 진행이 되어 있고 이런 그림책들이 있구나라는 걸 보신다면 아빠들이 좀 어떤 그림책을 볼까 고민하실 때 조금이나마 좀 참고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굉장히 비싼 교구들이나 네. 또 전집류들이 이제 광고를 많이 하고 또 옆집 엄마들이 뭘 보는지 정보들을 교류하면서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아이한테 좀 비싸고 좋은 거를 해야지 더 학습 효과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. 네. 저도 사실은 거기서 좀 시행착오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. 네.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조금 한글을 좀 빨리 익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예. 그때 우리 애를 좀 약간 영재로 키워야 되겠어. 뭔가 교구를 좋은 걸 사줘야겠어. 그렇게 그럴 수 생각하고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막 직장 생활을 한다고 막 이제 했던 적이 잠깐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9개월 정도 이제 하다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가 이제 갑자기 제가 이제 직장에 다니고 어린이집에 맡겨지니까 굉장히 좀 불안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좀 말이 심하게 더듬는 그런 증상을 보였거든요. 근데 저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. 왜냐면 지금 내가 돈 벌어서 너한테 교구를 사줘야 되고 좋은 책을 사줘야 되겠다.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9개월 정도를 그렇게 이제 지나갔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이가 저를 손을 이렇게 붙잡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. 말을 여전히 더듬는 상태였어요. 말을 막 더듬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책을 저한테 읽어주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때 알아차렸죠. 이렇게 철없는 엄마가 이 아이를 좀 영재로 키우고 싶어하는 걸 이 아이가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깨달았죠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모든 거를 중단하고 사실은 좀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.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야 많은 분들한테 물론 욕심이 생길 수 있고 내 아이한테 더 좋은 거 해주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죠. 선택은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건데 다만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좀 아이를 관찰하시라는 말씀을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아무리 좋은 교구들, 비싼 교구들이라고 하더라도 내 아이를 관찰하지 않고 내가 교구를 보고 책을 보는 순간 주인공이 책이 되게 되거든요. 그렇죠. 네, 주인공은 내 아이가 되어야 되고 내 아이하고 나하고 소통하는 게 먼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점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Daddy. Hey, Daddy. What's that there?